focus. Some of the activity that's taken place, as you can see from the president's Twitter. The smallest we were actually discussing at that point at this point is the Seawatch cruise missing.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슈퍼 매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서 또 한 번 불협화음을 노출했습니다. 이번엔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에 발사했던 발사체 탄도미사일 때문인데요. 볼턴 보좌관은 탄도미사일이다라고 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무기일 뿐이다라고 애써 두둔했습니다. President agree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own national security advisor that North Korea has violated a UN resolution with these? Look, the president's focus in all of this process is on continuing the very good relationship that he has with Chairman Kim, and he feels good that the chairman will stay firm with the commitment that he made to the president. Be our focus. Some of the activity that's taken place, as you can see from the president's Twitter, isn't something that's bothering the president. He still feels good about the relationship that he has and about Chairman Kim's commitment that he made to the president.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요.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규정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지나서 작은 무기일 뿐이다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차장, 자신의 일부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라는 질책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트위터 올린 걸 보면 북한이 작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이 나의 사람들 중 일부가 염려하고 있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부가 누구냐 봤더니 어제 바로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만약 탄도미사일이라면 당연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제재를 해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자 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볼턴이 바로 이건 탄도미사일이다 규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은 미사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애써 이제 그 의미를 축소시킨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단도미사일을 발언했다가 탄도미사일을 말한 거 아니냐 했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청와대가 취소를 했었는데 결국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미가 지금 북한 비핵화의 협상이 중단 상황에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재개하려고 양 정상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궁합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해서요. 트럼프의 우군인 공화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I find them very disturbing and certainly wouldn't trust Kim Jong-un. So I think we need to keep our eyes on North Korea. I understand the president wants to maintain a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 that we can work with them. However, those strikes are disturbing.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지도 못해놓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통성을 부여했다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When the president met with Kim, he was essentially handing North Korea something they needed, which was legitimacy. And the way diplomacy works, the way deals work, is you give someone something in return for something. It hasn't worked. It hasn't worked at all. 아니 미국의 집권당은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라는 존 볼턴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언뜻 보면 사실은 이제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최근에 워싱턴의 기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대외 정책과 그리고 지금 현재 백악관에 있는 볼턴을 비롯해서 상원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 내부의 공화당 내부의 어떤 입김과 이건 상당히 다른 결이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돈 많이 드는 전쟁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등등 해서 유화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공화당 내부나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강경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볼턴은 강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사실은 탄도미사일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상당히 좀 기업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돈이 적게 들면서. 그러면 굿캅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그런데 문제는 어떤 대외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대외 해왔던 정통적인 관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미국의 세계 전략 측면에서는 이렇게 상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떤 나쁜 나라에 대해서는 강한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이견이 노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영혼의 짝꿍이 아닌가 싶었던 둘 사이가 왜 이렇게 엇갈리게 된 것일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요,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와 다른 노선을 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거는 지금 둘이 엇박자를 내는 게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엇박자고, 볼턴은 지금 딴 줄을 쓴 것 같아요. 의회에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보수가 주류니까 트럼프의 북핵 협상을 사사건건 감시 감독을 하려고 그러는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쪽에 줄을 서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대변인, 이건 같은 라인이고, 볼턴이 따로 놀다가 지금 대통령한테 한 방 먹은 건데. 안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트럼프와 볼턴이 저렇게 갈라진 것,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는 굿캅과 배드캅,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좀 분담해서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뉘앙스의 설명이었다면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설명은 아니다, 아예 둘이 다른 길을 지금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두 분 다 주장이 맞는 측면이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볼턴은 뭐 과거부터 수포 매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변한 적이 없고 시종일관 끌어오는데 아마 의회나 군부 쪽을 대변하는, 그래서 좀 시류를 타고, 이 어떻게든 트럼프는 또 뭔가 이제 굿캅으로서 김정은을 달래서 비핵화를 유도해 보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충돌하는 거지, 뭐 궁극적으로는 이게 본질적인 목표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 작은 무기다라고 북한의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미국 국방부는요, 또 이에 대해서 강력한 한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The smallest we are actually discussing at that point at this point is a Sea Launch Cruise missile. 자,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에 전개할 것을 검토 중인 미사일이 있습니다. 바로 해상 순항 미사일. 이라크전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약방의 감초 아니면 전쟁을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정도로 위력적인 미사일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처장. 예. 아니 근데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상시 배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저 순항 미사일 앞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걸 지금 한반도 상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실어서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현재는 재래식 탄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있지만 아주 흥미로운 거는 부차관보가 얘기를 하면서 이 순항 미사일은 핵무기를 이동시키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제 선포하면서 핵무기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랬죠. 재래식 무기를 바꿨었는데 얼마든지 핵무기를 다시 다시 갈아 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호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그리고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북한에 굉장히 강경한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2,500km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까지가 다 사정권이죠.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까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불협화음이 노출된 이 시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계속 작은 무기다, 뭐 별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오면서 북한이 좀 더 굽히고 나오기를 기다리면은 북한 미사일 또 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트럼프가 곤란해지죠. 트럼프 입지가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지금 미국도 움직여야 되고. 안 박사님, 그러니까 정세현 전 장관의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발사체다 탄도미사일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자꾸 의미 축소하는 게 자칫하면 김정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볼턴은 뭐 쌀쌀하게 북한을 대하고 지금 트럼프는 지금 살살 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과연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 미국의 본심을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연말까지로 크게 잡고 있고 보다 멀은 시간은 이제 대선 퍼즐이라고 내년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살살 다룬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고분고분하게 따라주면 더없이 좋지만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네 번째 미사일을 쏘면서 강경하게 나오면 그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뾰족한 히든 카드가 있느냐. 네.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안 박사님, 지금 미사일 도발한 이후에 지금 2주가 넘도록 김정은 위원장 행보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 또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꿍꿍이를 알 수가 없네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적어도 2주 이상 뭐 하다 잠적해 있다 나타날 때는 한 가지 뭔가 카드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예, 건강 뭐 이상설도 있습니다만 뭐 이게 당뇨나 뭐 고혈압 또 뭐 러시아 방문 때 보면 얼굴색이 시커매졌다 이런 전문가들이 견도 있습니다만 뭐 30대에 무슨 치명적인 건강 이상 있을 리는 만무하고 네. 뭔가 또 하나 미국이나 우리를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정을 아주 잔뜩 과시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뉴스탑10이 이 결정적인 장면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현종 의원님. 네.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이 골프입니다. 이 네. 둘이 또 골프 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골프로 다시 한번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셀카도 같이 찍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루히토 이제 일왕이 등극 이후에 첫 번째 국빈 방문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측에서도 굉장히 프로그램들 많이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아베 총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골프를 쳤는데요. 일본 이제 그 수도에서 이제 조금 떨어진 지바현에 이제 골프장인데 거기에 두 홀을 저렇게 헬기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16홀을 같이 돈 거예요. 네. 근데 그 16홀 동안 한 3시간 넘게 같이 예를 들어서 저 아베 총리가 카트를 운전하고 같이 옆에 타고 또 일본 이제 프로 선수 한 명 같이 타고 해서 네.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사실 골프라는 운동이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옆에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깊숙한 이야기를 또 사실 저 자리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두 사람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정도 많이 소화했단 말이죠. 네. 최근에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5번째 지금 골프 회동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비춰봐서 상당히 정상 간에 저렇게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네. 사실은 기대했던 바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 골프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일본에 대한 무역과 관세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총선 있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어떤 면에서 아베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우정, 브로맨스를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째 장면은 스모 경기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석을 깔고 철퍼덕 다 앉아 있는데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의자를 특수하게 제작을 해서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거 자체가 스모장에서 의자에 앉는다는 게 관례를 깬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죠. 저 이제 스모 그 자리가 네. 선수들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가까이 볼 수 있는 자리고 저기가 박스처럼 돼가지고 네 사람이 이제 방석을 이제 놓고 앉는 자리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귀빈석 같은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스모라는 게 일본의 국기잖아요. 네.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일본의 문화들이 있으니까 네. 저기 스모를 관람할 때 관람객들의 관람 태도라든지 경기 방식 이런 것들 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지키는 거죠. 네. 그럼 저기서 이제 원래 방석을 하고 앉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양반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 사람보다 키도 워낙 크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위해서 저렇게 의자 4개를 준비해서
아베 총리 부부하고 앉아서 관람을 했다. 저게 내려오던 저 스모의 어떤 그 관례를 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거죠. 저거 하나 보려고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지켜오던 스모의 전통을 깼다라는 거 하나. 그래서 뭐 지금 뭐 아베 비판적인 어떤 야당이라든지 언론 쪽에서는 관광 가이드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온다고 해요. 일본 현지에서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라도 트럼프의 환심을 사야 그게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호 변호사는 지금 저런 행위를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의 실용주의 외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셨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브로맨스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은요. 선술집에서 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술집으로 마무리한 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데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극진한 대접인데 심지어 아까 이 말이 나왔어요. 선술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본 가이드 역할을 했냐, 총리가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겁니까? 일본의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노바다야끼라고 선술집에서 이제 직접 요리사가 앞에서 요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계속 주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아마 어제 이제 일본 동경 시내에서 아주 유명한 노바다야끼 집인데 거기서 이제 양 부부가 같이 만찬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제철 요리, 뭐 조개라든지 고기, 야채라든지 이런 걸 직접 요리해서 직접 이제 먹는 걸 이제 해주는데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저런 것보다는 햄버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본인은 제일 좋아하는 건 햄버거인데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날 일정을 전체로 보면 오전에 골프를 치고 스모 경기를 보고 저녁에 저렇게 일본식 전통시장에 가서 부부끼리 같이 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대통령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 가서 부부 동반 그걸 해서 사실은 한 2시간 남짓 한 그런 회담을 했고 단독 회담은 거의 2분 정도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죠.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양 정상이 좀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어쨌거나 미일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진전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한 결과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란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Japan is doing very large orders, and we appreciate that. And we think it's probably appropriate right now. With this deal, we hope to address the trade imbalance, remove barriers to United States exports, and ensure fairness and reciprocity in our relationship. And we're getting closer. 자, 오늘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무역 적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답니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다니면서 무역 불균형 해소하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본인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주고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면 관세 폭탄을 매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각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단 7월까지 무역 협상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월이 무슨 의미냐면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때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무역 협상을 하게 되면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릴 수 있는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예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뭔가 카드를 주긴 준 거군요. 선물을. 그렇죠. 어쨌든 선물 줬다고 봐야겠죠. 아베 총리한테 선물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 중 중요한 얘기는 아베 총리가 김정은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한다 이런 이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 물론 이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김정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꽉 막힌 비핵화 국면에서 일본을 지렛대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방금 이재명 차장이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아베 총리의 외교를 주의 깊게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 시사하는 점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요. 운전좌석에 앉아 있겠다. 그래서 중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재자의 역할이 자칫하면 일본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요리하다가 안 되면 바톤 터치 손바닥을 치면서
아베가 뛰어들라.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금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뭐 우리가 주자니 여기에 제재 걸리고 물론 일본도 제재 걸립니다만은 이번에 아마 앞서 쭉 잘 설명들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잘 북한에 대해서 뭐 하라 말라 하지만 제가 볼 땐 트럼프는 겉으로는 하라고 하면서도 아베가 북한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충동을 좀 억제하려고 저렇게 일본에 와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일본 여러 가지 종국이 보면은 북한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상당히 그동안 노력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우리 방한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번에는 방한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끝났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 일정에 보면 자위대 함정에 탑승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보면 일단 일본과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협력을 했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나중에 G20 회의가 또 다음 달에 또 열립니다. 오사카에서. 그때 또 만납니다. 또 만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과 인도가 3자 간에 또 정상회담을 해요. 이제 그런 관계를 보면 예전 같으면 한미일 정상회담을 사실 이런 때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모습 보면 우리의 존재감은 지금 없어져 버리고 네. 일본과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인도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쪽만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 외교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이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